인트로 50대 낯선 인생의 문턱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50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뻐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을 텐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목이 뻣뻣하고 무릎도 욱신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진짜 50대가 되었구나. 50대는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젊다고 하기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할 일도 많고 일은 어느 정도 해봤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불확실한 시기죠. 무엇보다 50대가 되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건강, 돈, 일 관계, 가족, 마음의 평화. 예전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 우린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나중에 덜 후회할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꼭 해야 할 7가지. 지금이 아니면 정말 늦을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 겪은 것들을 담아 진심을 담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보시죠. 1. 건강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50대가 되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건 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죠. 저도 처음엔 그냥 나이살이라고 생각했어요. 체중이 조금씩 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왠지 늘 어딘가 쑤시고 뻐근한 느낌. 다들 그러잖아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건강이라는 걸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50대부터의 건강은 예방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병이 난 뒤 치료하는 건 돈도 시간도 체력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식습관부터 바꿨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렸죠. 술은 특별한 날 외엔 거의 끊었고 아침엔 꼭 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운동도 습관처럼 만들었습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러우면 걷기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타고 하루에 10,000보를 목표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불편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꼭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이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돈처럼 잃고 나서야 가장 소중했다는 걸 깨닫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50대부터는 건강이 곧 자산이다.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고 관계도 줄고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집니다. 50대의 건강관리는 단지 병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는 준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오늘 저녁부터라도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사든 운동이든 수면이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60대, 70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현실. 50대가 되면 돈에 대한 감각이 바뀝니다. 젊었을 땐 얼마 버는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 남는가, 얼마를 대비했는가가 훨씬 중요해지죠. 이제 월급은 점점 오르지 않고 회사의 분위기도 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며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반면 나가는 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나 자신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무언가를 아끼고 아껴도 지출은 줄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50대가 되면서 처음으로 돈을 계획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계좌를 정리하고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들을 해지했죠. 그 다음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한 달에 꼭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른 채 살고 있던 돈이 꽤 많더군요. 예전엔 뭐 어때? 일단 쓰자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게 정말 필요한가? 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도 만들었어요. 적금 대신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로 조금씩 이동했고 퇴직 이후 필요한 자금도 다시 계산해봤죠. 은퇴가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10년 안쪽의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무엇보다도 50대의 돈 관리는 단순히 더 벌자가 아닙니다. 덜 잃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50대에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지 않은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정도의 재정.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수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을 설계하고 자산을 구조화하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크게 벌지 않아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지갑이 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50대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만 재정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게 당신의 60대와 70대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 일퇴직 후를 대비한 일의 재정이 50대가 되니 일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일이 곧 나였어요. 내 직장, 내 직급, 내가 맡은 프로젝트. 그 모든 게 저를 설명해주는 말이었고 스스로도 그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더 이상 저를 중심에 두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회의에서 제 의견보다 젊은 직원의 한마디가 더 주목받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이 일은 나 없이는 안 굴러가던 게 아니라 나 없어도 잘 굴러가는 조직이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한편으론 허탈했고 다른 한편으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나에게 앞으로도 의미 있는가? 이 일을 60세 이후까지도 할 수 있을까? 퇴직 이후에도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50대는 일을 재정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일의 비중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완전히 바꾸진 않았지만 퇴근 후에 작은 부업을 시작했고 내가 좋아하던 분야의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계속하다 보니 하루 중 그 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성과에 시달리지 않으며 단지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퇴직 이후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갑작스럽게 일을 잃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한 발 늦은 준비에서 갈리는 것이니까요. 일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선택지를 늘려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50대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일도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일인가요? 그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겁니다. 4. 인간관계 친구보다 중요한 관계 정리. 50대가 되면 관계에 대한 감각도 변합니다. 많이 알수록 좋은 게 아니라 누가 곁에 남아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죠.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명함도 많이 돌리고 모임도 자주 나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처럼 인맥이 곧 자산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많은 인맥 중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어느 날 일이 크게 힘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전화기 속 수십 개의 연락처 중 정말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딱 두세 명 뿐이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깊이라는 걸요. 50대에 접어들며 나는 관계를 넓히는 일보다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늘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이유 없이 에너지를 뺏는 관계. 이젠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리한 자리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남더군요. 가족, 오랜 친구, 많이 보진 않지만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일시간 억지로 대화하기보다 10분이라도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좋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인간관계는 이제 지쳤고 편안하게 말이 통하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내가 지쳐가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50대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을 곁에 남겨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외롭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부 진짜 대화 없이는 함께 가기 어렵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저는 익숙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오늘 무슨 대화를 했지? 아무리 떠올려봐도 밥 먹었는지 아이는 잘 있는지 그 정도의 말밖에 없더군요.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가 아닌 그저 같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50대는 부부관계가 가장 많이 갈라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컸고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지며 서로에게 무심해지는 거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은 줄었고 표정은 무뚝뚝해졌으며 관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표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말해보기로. 처음엔 어색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말이 이상하게 입에 잘 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참아내고 몇 번 더 물으니 아내도 점점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 걱정되는 부모님 이야기, 가끔은 예전 얘기까지.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조금씩 부부라는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50대 이후 부부로 오래 함께 하려면 대화가 유일한 달이라는 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심과 표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같이 걸었고 어떤 날은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짧은 감상도 나눴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부부관계의 벽이 느껴진다면 꼭 기억하세요. 말을 건네야 벽이 문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 절대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랑보다 더 필요한 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부터 건네보세요. 요즘 어때? 그 말이 다시 함께 걷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 부모와 자녀 중간 세대의 균형 감각. 50대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노쇠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녀는 이제 부모의 손을 벗어나 자기 길을 걸으려 하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돌봄과 놓아줌을 동시에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처럼 짧게 안부를 묻고 끊으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요즘은 내 목소리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정작 가장 소중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있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라며 거리두고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무심코 넘겼지만 사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어른이었겠죠. 50대는 부모의 뒷모습과 자식의 뒷모습을 동시에 보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그래서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돌봐드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고 자녀에게는 조언이 아닌 응원을 건네야 합니다. 가끔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일정처럼 정해서라도 만들어야 해요. 함께 식사하는 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 그 짧은 시간들이 쌓여 후회 없는 기억이 되더군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해요.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믿고 기다리는 부모. 그게 50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어려운 건 바로 균형입니다. 부모에게 너무 매달리면 내가 무너지고 자녀에게 너무 개입하면 그들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때때로 눈물 나지만 이 중간 세대가 존재하기에 위 세대와 아래 세대가 서로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그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말고 가끔은 기대고 가끔은 내려놓고 그렇게 천천히 균형을 잡아가면 됩니다. 7. 내면과 정신 허무감과 두려움에 지지 않기. 아무 이유 없이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할 일이 쌓여있고 주변엔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50대가 되고 나서 그런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무언가를 이뤘다는 자부심보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더 커졌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하지만 그건 나를 더 고립시키는 말들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40 이후는 자아를 완성해가는 시기이며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중심을 찾아야 한다.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 외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벌고, 더 갖고, 더 인정받으려 했죠.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일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그 모든 기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조용히 걷고 가끔은 눈을 감고 호흡하며 아무 말 없이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자 조금씩 마음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힘들지? 그럼 좀 쉬어도 돼.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이 예전엔 유약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신적 건강은 무너지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불안하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은 갖고 있다. 이 마음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켠이 찌릿하다면 그건 당신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정신적 고요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명상, 독서, 대화, 자연.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50대는 다시 나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당신의 다음 인생이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하며 시청자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마무리 인생 후반전을 위한 조용한 다짐.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나온 길은 후회 없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모습이 될까? 정답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동안 우리는 가정을 위해, 일을 위해,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였는지를 조금씩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돈을 점검하고, 일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 이 모든 건 화려한 성공이나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준비였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고 외롭고 허전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다들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 작은 대화,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60대, 70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의 한 조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